서울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 중 하나인 일본 도쿄. 도시만의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요요기 공원이나 우에노 공원, 미야시타 공원 등 큼지막한 공원이 굉장히 많은 데다 벚꽃 명소 역시 매우 많이 존재하죠. 그 점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에 있는 어떤 재미있는 공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공원은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도쿄의 느낌 좋은 동네로 유명한 가구라자카에 위치한 아카리 아동요원이 되겠습니다. 카구라자카에 대해서는 이전에 영상으로 소개드린 적이 있었죠. 이름에 언덕을 뜻하는 한자가 들어있는 만큼 이 동네는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언덕이 널려 있는데요. 가구라자카역 2번 출구에 나 있는 북카페 옆에 위치한 일명 용의 언덕을 통해 내려가면 가장 빠르게 공원의 입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인데요. 사실 공원의 입구라기보다 주택가 사이에 뚫린 샛길에 가까운 느낌이죠. 이 근처 사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발들일 것 같지 않은 길에 비밀리에 존재하는 장소라는 점이 이 공원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공터가 펼쳐져 있으며 공원이 아카기 언덕의 능선 위에 길다랗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다른 위쪽의 공터와 아래쪽의 공터로 양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사이를 잇는 계단 가까이에 가보면 이 공원의 하이라이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높이 차이를 영리하게 이용해 만들어진 미끄럼틀인데요. 근데 이게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린이 놀이터에 있다기엔 뭔가 형태가 뜬금없네 싶을 정도로 콘크리트로 묵직하게 만들어져 있죠. 보통 이런 걸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디 계단을 통해 아래쪽을 한번 봐볼까요? 뭐지? 뭔가 굉장히 형편없는 생김새의 동물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죠. 계단을 내려와서 뒤를 돌아보면 그것들의 끝판왕격인 놀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코끼리 조각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미끄럼틀의 정체는 사실 두 마리 코끼리의 코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죠. 가까이서 보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투박하다기보다 오히려 코끼리의 가죽처럼 자연스럽고 눈꺼풀이나 상아, 얼굴 근육까지 일부 재현되어 있다 보니 묘한 조형미마저 느껴진달까요? 무엇보다 협소한 공간과 높이 차이를 최대한 이용해서 놀이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죠. 코끼리 코를 미끄럼틀로 이용한 점도 재미있고 터널을 만들기도 하고 귀를 이용한 가지각색의 등반 코스도 있고 코끼리 발톱 모양의 계단까지 있어서 진짜 한정된 스팟에서 놀거리를 열심히 궁리했구나 하는 정다움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가 어른들에게도 유명한 건 그저 이런 이유 때문에는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마리의 코끼리 중 위쪽의 코끼리에만 상아가 달려있는데요. 눈 역시 아래에 있는 친구는 좀 순둥해 보이고 위에 있는 코끼리가 좀 더 강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친구가 수컷이고 아래 이 친구가 암컷이라는 건데 당신들 지금 애들 보는 데서 무슨... 네, 여기에는 사실 탄생 비하가 하나 있습니다. 1969년 11월에 이 공원이 조성되었을 당시에는 지금 서 있는 아래쪽 공원과 코끼리 한 마리만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코끼리들의 가운데 지금은 방송용 메가폰만 달려있는 전봇대의 존재가 상단 하단이 동시에 생긴 곳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죠. 이후 위쪽 부지를 신주쿠구가 추가로 매입하면서 양쪽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자는 계획이 채택됐고, 그렇다면 코끼리가 한 마리보다는 한 쌍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발상에서 위쪽 코끼리가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앞에 띄노는 작은 새끼 동물들을 바라보는 부모 코끼리라는 설정인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한데 이게 하필 높이가 이곳이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공원이라는 점,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코끼리가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과 겹쳐서 별혈함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덕분에 아이들 못지않게 때묻은 어른들로부터도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공원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네, 이런 불순한 시선은 잊어버리도록 하고요. 협소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모래놀이를 위한 공간에 동요가 새겨진 의자, 벤치나 쓰레기통, 화장실, 음수대에 재난대비 방지용품 창고까지 그럭저럭 있을 건 다 있어서 보기보다 세심하게 계획된 곳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타일까지 은근 장식미를 뽐내고 있어서
마치 열합한 가우디 같은 느낌도 난다면 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들에게는 놀이기구가, 어른들에게는 주택가 사이를 지나는 통로가 되어 꽤나 충실하게 사용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솔직히 보잘것없는 규모이긴 하지만 사실 도쿄에선 공원이 이 정도만 되어도 감지덕지인 수준입니다. 도심 내에서 공원의 유무는 사람의 정신건강과도 직결될 정도로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인트로에 나온 요요기 공원이나 우에노 공원 덕분에 도쿄 하면 뭔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하지만 그뿐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관광지 주변에만 몰려 있었을 뿐이고요. 통계를 살펴보면 도쿄의 1인당 공원 면적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혹자는 서울도 못지않은데 남 얘기할 처지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도쿄 얘기는 할만합니다. 아무리 한국이 아파트가 많니 어쩌니 해도 거기에 놀이터나 녹지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이 둘은 통계상 공원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체감상 차이는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도쿄 도심에서 단지 내 녹지는 사실상 부유층의 전유물에 가까우니까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 공원 만나보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 이곳 아카기 아동유원은 굉장히 협소하고 생김새도 다소 특이하지만 나름 소박하게 이용되고 있는 로컬 공원이기 때문에 가구라자카에 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러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적어도 이런 기괴한 공원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일본에만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이 진짜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임을 고려해 저녁 5시에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쿄와 관련된 재미있는 건축 이야기로 또 오겠습니다.